진짜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런 곳이 있었네?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해도 잘 공부하다 보면 괜찮겠는데? 이거 월급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잖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해보자. 그 뒤에 공부한다는 게 안타깝게도 보조지표를 조합해보는 정도가 됩니다. 나에게 맞을 법한 보조지표를 찾고 조합해보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치 보물선을 발견한 듯한 기쁨을 만나기도 하죠.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은 기쁨.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처참하게 당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다시 공부하고 가다듬어 더 나은 버전의 거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다시 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손실을 처음 당했을 때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분명히 정해놓은 거래 방법이 있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가 다 끝난 뒤 보니 내 자신이 무엇에 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터졌고 확정된 커다란 손실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내 자신이 무척이나 한심해 보입니다. 다시 또 심기일전하여 거래해보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스스로 어기는 거래는 없애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기에 꼭 있어야 하는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시장에 발을 담그기 전 초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계는 바로 나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보려 한다는 것. 이건 상당히 포괄적이라 애매하기도 하지만 거래에 있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짚어보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로 되풀이하게 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고통이 커지고 길어진다는 의미겠지요. 나란 사람은 어떤 거래자인가? 추격 진입에 자꾸 손이 가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추격하게 되는 내가 생각하는 원인은 뭘까? 아니면 난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손절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지?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트레이더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고 실수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미리 정해놓은 거래 방법대로 거래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익절이고 수익이고 간에 자신이 정한 매매 방법대로 해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분이라면 트레이더로서의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인지 곰곰이 짚어보고 그 짚어본 것을 그간의 거래와 연관지어 떠올려 보세요. 그럼 자세히는 아니어도 큰 줄기의 해결 방법은 직접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나를 들여다보자. 나는 돈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람인지 길면 길수록 좋으니 제대로 알아보려 해보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람과 그것이 없었던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과정을 빼먹으면 아무리 좋은 거래 방법이 있다 한들 또 아무리 뛰어난 리딩을 듣는다 한들 한낱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지피지기라는 말의 행동 순서는 지기, 즉 나를 아는 것이 먼저여야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 꼭 느껴보시고 나를 온전히 알아가 보려는 시도를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거래하는 동안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고
이 감정 때문에 생기는 악영향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거래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